안녕하세요. 주말라 킴입니다. SAP 프로젝트 왜 시작도 전에 실패할까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때는 박수와 환호 속에서 출발하지만 시스템 오픈 후 현업은 밤샘 야근에 지쳐 있고 경영진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온다면서 답답해하죠. 오늘은 그 이유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했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 선언하는 순간 책임 소재와 비용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라이브는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현업은 밤샘 근무와 주말까지 반납하며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맞지 않고 프로세스는 여기저기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SAP 프로젝트에 있어 성공이란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현업이 편리하게 쓰고 경영진이 기대한 KPI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될까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기대와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경쟁사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이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목적이 단순 도입에만 머무른다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경쟁사도 SAP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시작했지만 정작 어떤 KPI를 달성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고라이브 이후에도 실무자들은 불편해졌고 경영진은 왜 이렇게 비용만 늘었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표는 도입이 아니라 성과여야 합니다. 재고 회전율 20% 개선, 결산 리드타임 30% 단축과 같은 구체적인 KPI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RFP와 요구사항 정의에 숨어있는 함정입니다. RFP는 Request for Proposal의 약자로 제안 요청서를 의미합니다. 즉, 발주사가 컨설팅사에 보내는 공식 문서인데요. 우리는 이런 범위와 조건으로 SAP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니 이에 맞는 제안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죠. 문제는 이 RFP가 현실에서는 종종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형식적인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쓰던 RFP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컨설팅사가 만들어둔 샘플을 붙여넣는 식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우리 회사의 실제 프로세스와 현업 요구사항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현업에서는 이건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닌데? 라며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 정의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현업 인터뷰를 통해 실제 우선순위와 페인포인트를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SAP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세 번째 원인, 바로 리소스 배치와 인력 문제입니다. 현업은 너도 프로젝트 좀 참여해봐 하고 파트타임으로 투입되고 경험 없는 컨설턴트는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대거 투입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현업은 본업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느라 지쳐버리고 컨설턴트는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사람에서 무너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경영진의 과도한 낙관주의입니다. 우린 SAP 잘 모르니까 컨설턴트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경영진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프로젝트는 이미 위험에 빠집니다. SAP 프로젝트는 단지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업무 방식을 바꾸는 조직 변화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경영진이 초반 킥오프에만 참여하고 이후에는 관여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프로젝트는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스폰서 미팅에 참여하고 현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경영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변화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SAP는 단순히 새로운 툴을 도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변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바꿔야 합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익숙한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답을 하느냐입니다. 외부 프로젝트 인력이 아닌 프로젝트 팀 내부에서 해당 업무에 책임을 가진 리더가 직접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변화를 선택했고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줄지 설명하는 것이죠. 교육 또한 단순히 버튼 누르는 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이 시스템을 써야 하는지, 이 변화가 당신의 업무와 성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는 교육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라이브 당일 현업은 이 버튼은 어딨죠? 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변화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며 이는 프로젝트 팀과 내부 리더십이 반드시 주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인은 예산과 일정의 착시 효과입니다. 18개월 걸릴 프로젝트를 12개월에 끝낼 수 있다고 발표하면 모두가 박수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개월 동안 일정은 계속 밀리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한 프로젝트는 예산을 30% 절감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결국 50% 초과로 끝이 났습니다. 일정과 예산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실패했다면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SAP 프로젝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기업 환경은 계속 변하고 시장의 요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실패를 솔직히 마주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자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성공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시작 전 실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준비와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SAP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명확한 KPI 설정, 현실적인 요구사항 정의, 적합한 인력 배치, 경영진의 리더십, 변화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강화, 현실적인 예산과 일정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SAP에 대한 이해도와 프로젝트 방법론, 변화 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앞둔 조직이라면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비될 때 비로소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 결국 SAP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죠. 진짜 성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이해, 사람의 실행, 그리고 사람의 열정입니다. SAP에 대한 깊은 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성공은 현실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스스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죠. SAP 프로젝트의 준비는 곧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SAP 프로젝트 방법론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힘을 믿는 준마렐라 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